이번에는 성조숙증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7살 여자아기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30kg 나가는데 애가 30kg면 등발이 좀 있죠. 네네, 7살인데. 그래서 체격이 크니 가슴도 살이 좀 많고 약간 네네네. 볼록해진다고 하는데 네. 이럴 경우에 이게 살 때문인지 정말 네. 성조숙 때문에 가슴이 나온 네. 건지 이게 어머니께서 좀 고민되시나 봐요. 네. 이런 경우에 성조숙증 검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그렇네요. 한번 그 질문을 답을 해보게 되면 일단 7세하고 30kg인데 보니까 일단 7세가 일단 만 나이인지 이제 그냥 만이 아닌 이제 일반적인 연령 나이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만으로 봤을 아마도 때 한국 나이지 않을까요? 네네네 일단 예. 뭐 저는 이제 만으로 일단 생각해 볼게요. 네. 만으로 7세 같으면은 보통 표준 연령의 여자는 제가 정확지는 않지만 20kg 초반대입니다. 어. 20kg 초반대라서 일단 또래보다 아마 가체중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보통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당연히 살이 붙으면서 가슴에도 좀 살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성조숙적한 진단 자체가 여아 같은 경우는 8세 이하, 남아 같은 9세 이하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네. 여아 같은 경우는 일단 유방의 비대, 그 다음에 뭐 잘 드물겠지만 음모의 출혈, 그다음 질출혈 등의 증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가슴이 커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네.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지는지 안 만져지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면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체중이다 보니까 이제 비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일단 가체중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장이 좀 또래보다 크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나이보다 뼈 나이도 더 진행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 호르몬 영향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크더라도 체중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체중 감량이 필요할 것 같고 어린 나이라도 네. 다이어트는 좀 해야 되는 일단은 건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생각보다 다이어트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긴 뭐 마음대로 살 엄마에게 빼주면 말씀드릴 때는 지금 체중에서 더 치지 않도록 아. 그게 더 왜냐하면 애기도 계속 크니까 체중만 유지가 되면 살은 이제 체격 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많은 면은 좀 할머니들 얘기했잖아요. 네네. 얘가 다 키로 간다. 그러면서 근데 가던데. 근데 그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체중을 같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체중이 조금 유지를 하면서 조금 살이 키가 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운동을 좀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이번에는 이제 영유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15개월 아기가 아직 분유를 못 꽂는다고 해요. 12개월, 밥을 잘 안 먹을 때도 있지만 먹다가 안 먹고 이런 경우 많은데 진짜 애 키우다 보면은 밥 먹이는 게 일이에요. 밥 먹이는 게 일. 아기가 배도 안 차서 그런지 우유를 찾게 되고 반복되는 것 같다는데 그러면 분유를 언제까지 먹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하세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돌 이후가 되면 이제 밥 그리고 철분이 많은 고기 그리고 채소 위주로 고형식 위주로 가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그걸로 이제 주식이 되어야 되지 분유나 우유나 이런 것들이 절대 주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철분이나 칼슘의 어떤 보충 효과로 네. 분유나 우유를 뭐 한 400에서 500cc 정도 주는 거는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고형식을 진행을 해야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15에서 18개월 사이에는 분유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고형식을 차츰 진행을 시켜야 이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15개월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조금 보충식으로 해주고 애를 네. 좀 엄마가 비록 마음이 좀 하더라도 엄마도 아빠도 좀 단호하게 늦어도 18개월 전까지 그렇죠. 어쨌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봐야죠. 진짜 애 키우는 게 어려워요. 진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우리 애들은 다 커서 그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밥을 너무 안 먹었거든요. 김태현 제 쌤이 지금 얘기가 저 연령이 제 얘기가 17개월이라서 너무 가슴이 와닿겠어요. 아주 밥을 잘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맨날 또 애기 영유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뭐 몽고 반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아이고 저 토실토실한 저 엉덩이 살에 저 반점 있네 네, 하는데 보통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가요? 이제 애가 지금 돌이 다 돼가는데 등에서 엉덩이까지 몽고 반점이 많이 있다 하거든요. 이게 괜찮은 건지 혹시 뭔가 나쁜 건데 내가 이걸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건지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몽고반점은 이제 등이나 엉덩이, 뭐 허벅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 이제 퍼질 수 있고 이제 멜라닌 세포 자체가 이제 피부 조직에 착색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악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2돌 지나서 그 색이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결국에는 초등학교 이후에 결국엔 다 없어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해진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감이 좀 오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까요? 그냥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걱정해도 괜찮아요? 색이 진해지는 건 괜찮은데 범위가 더 이제 아. 몸통까지 더 넓어지면은 진료를 한번 보시는 건 좋은데 극히 드뭅니다. 거의 극히 드물고 이제 두 돌 때까지는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다 색이 없어지고 옅어지고 범위도 줄어드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맨날 영리한 질문인데 열성 경련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사실 이게 열성 경련이라는 게 얘기 설명하면 끝도 없이 뭐 범위가 그렇죠.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질문은 영유아 열성 경련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거. 그거는 네. 사실 좀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너무 많이 알고. 그거는 네. 나중에 뭐 따로 우리가 한번 열성 경련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한번 코너 한번 만들어 보죠. 하지만은 일단 지금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게 다 힘들 것 같고 이제 왜 생기는지 그리고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정도만 얘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왜 생기나요? 일단은 열이 유발 요인이 돼서 이제 경련을 유발하는 것을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하거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15개월에서 18개월이 시작점이 되고 3세에서 4세까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응급 조치로는 평평한 곳에 일단은 눕히고 많이 당황스럽겠죠. 아기가 경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테지만 평평한 곳에 일단 눕힙니다.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습니다. 토를 하거나 이제 입 속에 이물질이 있던 것들이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고개를 옆으로 하고 이렇게. 그리고 혀를 경련하면서 혀를 또 깨물 수 있기 때문에 꺼지 같은 걸로 입을 살짝 이제 꺼지로 물리는 방법. 집에 그것도- 꺼즈가 잘 없는 경우 많을 건데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수건 같은 수건 거 같은 쓰잖아요. 걸로 예.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경련의 시간이 15분 이상 지속된다거나 24시간 내로 경련이 2번 이상 일어난다거나 한쪽 팔 다리 쪽으로만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뭐 애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한쪽으로만 예. 일어난다든지 하면 이제 병원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다양한 검사들 뭐 뇌파라든지 MRI 예. 검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으니 일단은 오셔서 예.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예방하거나 이런 거는 방법이 없죠. 있나요? 자주 반복되는 애기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데 우리 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그거는 그런 거. 섣불리 판단은 사실 이루고요. 네. 했을 때 이 대처 방법 그리고 반복됐을 때 어떻게 열 조절을 해야 될지를 그런 것만 네. 진료소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네. 진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랑 24시간 내에 한 번 더 반복됐을 때 그런 경우는 안 좋은 지표를 볼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진료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